안녕하세요. 일단 큰 틀에서 보자면 이 세계 정부를 추진하는 한국, 그 친중 주사파 정부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티칸과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해서 그 중국 가톨릭 교회 주교들이 세계화를 추진하는 축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 전에 제가 동영상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를 위해서는 각 나라의 특이성을 없애고 애국하는 사람들을 막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보훈병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전쟁에 나가서 상위 용사가 되거나 뭐 그런 분들. 이 보훈병원에 그 앞에 있는 그 태극기 상태가 이래요. 이것을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못 떼어내서 다시 달면 큰일 나는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있는 나무 위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서칭을 할 때 맨 처음에 나타나는 건데요. 애국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우연히 서칭을 하니까 완전히 애국이라는 것 자체를 편회하는, 뭐라고 써있냐면 저품질 바가지 상품의 애국 마케팅이 난립하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애국 마케팅을 일삼는 회사의 상품을 내세울 게 없다. 완전히 부정적인 것만 쫙 썼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것을 녹음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태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제가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현재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그 호남 지방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건설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근데 소위 문재인 대학이라고 하는 공대, 문재인 공대라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한전 공대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류 매스컴에서 이걸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나 다뤘다고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당 정치인들이 떠들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재인의 공약사항이었다고 그래요. 선거 공약. 그럼 다른 공약들은 다 지키지 않으면서 왜 하필이면 이것을 지킬까? 이게 문제죠. 그리고 이 한전공대는 이낙연 씨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결국은 개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탑 레벨에 있는 교수를 외국에서 이제 수입해다가 연봉을 엄청 많이 주고 1,000명의 학생들한테는 등록금과 기숙사 무료, 돈 먹는 하마라는 거죠. 한전이라는 데가 지금 원전 폐기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완전히 적자폭이 늘어나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지 비용이 엄청난데 주로 한전 측에서 이 비용을 댄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한국에 왜 이런 원전 대학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한전 대학을 추진할까? 그것은 아무래도 전기 인프라라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가장 핵심적이고 그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근데 중국 그 해안선을 따라서 원전이 엄청 많이 들어선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 케이블로 아마 이 전기가 이동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만약에 한국에서 가져다가 쓸 수도 있다는 가정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형태로 한전공대가 세워져야만 할까? 이거 굉장한 의문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대학 설립에는 5, 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전 공대를 오픈하는 데 있어서는 학교 시설하고 설비는 있어야 허가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물도 없는데 내년 신입생을 뽑는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특례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전공대 설립 운영 비용을 국민들 각자가 내는 그 전기료의 3.7%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준조세 형식으로 그 운영비를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뺀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세이죠. 세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전의 부실 재정, 즉 적자폭을 늘리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것을 접하고 진짜 욕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문재인 씨 자체가 무슨 정치적으로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치적 쌓기를 하는가 보다. 그리고 가신 정치를 하잖아요. 그 측근 정치. 근데 또 정당들이 여야가 지금 쉬쉬하면서 이런 것을 친중적인 거는 일단 모두 쉬쉬하는 겁니다. 정당들 자체가. 정치인들도 별로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진국이죠, 한마디로. 왜냐하면 정당 정치에 이런 정책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전기 인프라가 중국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지금 고착시킨다면 결국 남한, 한국은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또 정당 정치인들이 함구를 하고 있냐는 거죠. 중국으로 간다 그러는데 그것에 함구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애국 마케팅이라는 것은 완전히 무시해야 되고 부정적인 거다라고 인식시키고 말이죠. 결국은 한국의 현재 정치 수준은 정책이 사라지고 완전 인물을 가지고 뭐 여론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조사라는 것도 뭐 100명 중에 4명 골라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 그 무선 전화를 가지고 지지율 조사를 하니까 여론 조작입니다.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수천억을 한국 그 정치인들을 매수를 했다고 할 때에 뭐 6천억이 들어갔고 또 홍석현 씨한테는 1,000억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이게 중국 자본이란 말이죠. 조국도 거기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한테 그런 돈이 풀렸다라면 그러면 누가 이거에 대해서 받은 돈이 있는데 언급을 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뭐예요? 돈 풀기를 해가지고 정부랑 여당은 정책을 하는 척 하고 있으면서 완전히 재정 적자 폭을 늘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적이기도 하고 또 매스컴에서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뭐 부채가 쌓이든 나만 잘 살면 된다 뭐 이런 이기심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인데 그 사회 문제가 이렇게 쌓이고 경제 문제가 쌓여 있는데도 인물 중심으로 정치 갈등을 어떻게 뭐 정권을 바꾸면 된다? 그러면 야당이 친중적인데 어떻게 뭐 정권을 바꾸면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 그래서 널리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공론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론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제가 이거 녹음하는 거 태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억지로 이거 녹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